한밤 고속도로에서 무려 6번이나 추돌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국 교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, 이게? 제가 말씀드릴까요? 지난 1일 이제 저녁 한 12시에 일어난 일입니다. 그 경남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. 오늘 이 26살은 강모 씨가 고속도로 한복판을 걸어가요. 그래서 처음에 택시하고 첫 추돌을 하고 그다음에 승용차, 화물차 하고 연속 추돌을 더 추가로 5대를 합니다. 그래서 총 6번에 걸쳐서 충돌이 되면서 이제 사망을 한 사건인데 가장 미스터리는 여러 가지죠. 이 강모 씨가 통영에서 3명과 술을 먹었다고 그래요. 그리고 술을 먹은 다음에 택시를 탔다고 하는데 그럼 택시를 타면 어떻게 저 고속도로에 들어가게 됐냐.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미스터리. 이 남성이 왜 고속도로를 한밤에 걸어가고 있었냐는 거죠? 그렇죠. 그래서 사실 고속도로를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? 그리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차들은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. 그래서 사람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다니다가 사고를 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예측할 수 없거든요. 그렇죠. 거기에 대한 주의 의무가 없어요. 그래서 과실이 인정이 안 돼요. 더군다나 앞차가 충격하고 나간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달아 충격했다 하더라도 뒷차에 대해서는 과실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예,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저런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전혀 없다고 보면 돼요. 근데 첫 차에 치였을 때 이게 사람을 치였다라는 정도는 인지할 수 있지 않나요? 그렇죠. 인지할 수 있는데 저녁이었고요. 또 낮이라 할지라도 고속도로는 굉장히 시속 100km 최하, 80km 그러잖아요. 그래서 물론 자동차가 끼어들기를 한다 할 때는 그걸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데 사람이 온다랄지 사람이 횡단한다랄지 거기까지는 주의할 의무가 없다는 게 거의 대부분 판례예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쓰러져도 본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보상받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좀 이상한 점은 왜 남성이 고속도로를 술 취하고 해서도 고속도로는 잘 안 가잖아요. 그렇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자체 1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. 평상시 같으면 30분이면 이제 충분히 도착하는 그와 같은 이제 택시 탑승, 그 다음에 행선지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혹시 중간에 내려줬는데 이 고속도로로 다시 온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러운데요.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슷한 그 사례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 그대로 택시 기사가 내려준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못 보고 있었던 뒤에 오는 그 차들이 계속 추돌을 하는 이런 것이 있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는 택시 기사와 승객 간에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서 그러면 나는 여기 내려주고 가겠다. 그럼 알았다. 그럼 가겠다. 이러다 보니까 느닷없이 고속도로에 이렇게 내리게 되는 이런 상황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만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도로에 내려줬지만 그 틈을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해서 고속도로로 올라오는 경우도 분명히 과거에는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운전을 하는 기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예견을 해서 갑자기 나타내서 급 브레이크를 할 정도의 주의 의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가 그것은 다 무죄다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. 그래서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이제 양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도로 자체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에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. 그래서 어쨌든 가장 미스테리는 무슨 연유로 어떠한 경위로 이분이 고속도로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는가 그것부터 좀 더 수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지금 봐서는 이 사람이 이제 10시 45분에 택시를 탔거든요. 그리고 목적지가 거제라는 말입니다. 통영에서. 그럼 한 25km 정도 돼서 택시로 갔을 때 한 30분에서 35분 정도면 거제까지 가거든요. 그런데 10시 45분에 택시를 탄 사람이 11시 45분에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인 거죠. 그러면 1시간 벌써 거제까지 도착했어도 남을 시간 사람이 왜 중간에 1km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고속도로에 올라왔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 사람을 태워준 택시 기사를 빨리 찾는 게 제일 급선무죠. 그래서 어떻게 그 당시 태우게 됐고, 그럼 태웠으니까 이제 내렸을 거 아닙니까? 어떤 식이든. 그러면 왜 내리게 됐고, 어디에서 내려주게 됐고, 몇 시쯤에 내려준 것이고,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, 그걸 바탕으로 그렇다면 동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고, 그 이후에 이제 CCTV라든지, 어떤 피해자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정해서, 대략 이렇게 움직였겠구나라고 추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, 일단은 저 택시 기사를 빨리 찾는 것이 아마
좀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시금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예.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 택시 기사가 이 승객이 만취한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 고속도로에 내려줬다. 예. 라게 되면 책임이 이제 그 택시 기사한테 오게 됩니다. 왜냐하면 승객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해태하고 내려주고 갔다. 예. 라고 하면 이제 그 업무상 관련된 뭐 과실치사상의 혐의가 과거에 묻게 되었거든요. 예. 이제 그래서 이번 수사의 그 초점은 과연 택시 기사가 누구였고 어떤 상황으로 1시간을 함께 보냈는가 예, 예. 이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.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올라가서도 안 되고 누군가를 내려줘서도 안 되는 거네요. 알겠습니다.